여러분은 일본에서 부동산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오카야마에서 살기 시작할 때 벌써 5년 전에 딱 한 번 가봤는데요. 생각보다 너무 간결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. 아무튼 그때의 기억, 그리고 5월 할 때의 기억과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번 영상에서도 처음으로 일본 워홀을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쉐어하우스입니다. 저는 2019년 1월에 도쿄로 워홀을 떠났는데요. 떠나기 약 한 달 전쯤부터 지지하우스라는 쉐어하우스 회사랑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전에 이사갈 집을 상담받고 확정하고 그런 다음에 도쿄로 떠났어요. 쉐어하우스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니까 지지하우스를 예로 들자면 그때만 해도 초기 비용 제로 이벤트 중이었어서 지지하우스 사무실이 있는 입버리역 근처에 가서 진짜 그냥 월세 35,000원만 내고 집키 받고 그리고 사전에 얘기된 집 들어갔어요. 물론 집 안에는 모든 가전제품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입주 당일 개인 물품만 대충 정리하고 장 보고 저녁 먹고 바로 그냥 일상생활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. 레이킹도 없고 시키킹도 없고 이렇게 저렴하게 방 월세만 내고 들어가서 살 수 있었으니까 이만한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옆방이나 아니면 좀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운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. 아무튼 개인적으로 쉐어하우스는 진짜 강추입니다. 어차피 일본 5월 와서 길어야 1년 사는 건데 굳이 초기 비용으로 큰 돈 들어가며 살 필요 없잖아요. 두 번째로는 제가 오카야마에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. 제가 오카야마에 살기 시작할 때는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서 아빠만 쇼프라는 부동산을 학교에서 소개받고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. 저는 진짜 그냥 잡초같이 그냥 잡초같이 둔감해가지고 그냥 솔직히 아무 데서 잘 살아요. 그래서 막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 말고 그냥 월세가 싸고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면 그거면 충분하다 라는 조건으로 집을 구했고요. 그 결과 월세 29,000엔 29,000엔짜리에 살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월세가 저렴해도 아마 당시에 초기 비용으로 10만엔 가까이 냈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 내역으로는 월세, 복비, 열쇠 교환비, 화재, 보험비, 보증회사비 플러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. 그런데요,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복비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월세의 반만 받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면 최대 월세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여러분은 이 복비, 중개수수료죠? 이 중개수수료를 월세만큼 전부 다 내는 그런 부동산 끼지 마시고 그런 부동산 가지 마시고 딱 반만 내는,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이브루라는 부동산 회사가 있더라고요. 그 에이브루 같은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탁겐시라고 하는데 일본의 부동산 중개사죠. 일본의 부동산 중개사 유튜브 몇 개를 또 봤어요. 한번 혹시 몰라가지고 그걸 봤더니 뭐 계약을 할 때 잔치물 그리고 중개 수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약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주의하라고 하더라고요. 또 살고자 하는 물건의 초기 비용 중에 소독비 아니면 뭐 청소비 이런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회사에서 청구한 거면 빼달라고 요구하면 빼주는 경우도 있으나 집주인이나 아니면 물건 관리회사에서 청구한 거면 솔직히 빼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계약서 꼼꼼히 잘 읽고 좋은 집 합리적으로 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보고 찾고 직접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임장, 즉 내견할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. 먼저 맨 처음에 말했던 쉐어하우스에 대해서인데요. 지지하우스를 예로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지지하우스를 구글에 검색해서 들어간 뒤 도쿄 그리고 도쿄 주변에 쉐어하우스를 쫙 보고 그리고 자신의 예산에 맞는 물건을 딱 설정을 하면 되죠, 조건으로.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空실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여성 전용인지 등등을 좀 확인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
싶으시면 카톡으로 지지하우스 측에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이게 끝이에요. 두 번째는 부동산을 경유하여 자취방을 구하는 경우입니다. 스모 아니면 아트호무라는 사이트로 이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위치를 설정하고 그리고 월세 예산을 맞추면 여러 가지가 쫙 뜹니다. 웬만하면 레이킹 아니면 스키킹 이거는 제로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정말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. 레이킹 제로, 스키킹 제로 이렇게 해도 물건 진짜 많아요.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부동산 물건은 넘치는데 살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히려 월세를 살려는 사람, 우리들이죠. 우리들이 더 유리한 구조예요. 아무튼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 그러시면은 내견 예약 상담 이렇게 하시고 외국인도 살 수 있나 없나 꼭 확인하시고요. 그런 다음에 상담하고 날짜 잡고 그리고 직접 부동산 찾아가셔서 같이 집 보고 임장이죠. 아니면 내견.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살면 됩니다. 집주인 얼굴 볼 필요도 없어요, 일본은. 아무튼 저는 복비 줄이고 친절하고 평판이 좋은 에이브루에서 계약하고 싶어서 에이브루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트로요 한번 방을 알아봤어요. 알아보고 있고요. 아무튼 정말 간단하죠? 나중에 실제로 방 구할 때 브이로그 영상 올릴 겸해서 한번 진짜 찍어서 올려볼게요. 참고로 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일본은 시키킹 제로, 레이킹 제로 이렇게 고작 몇십만 원짜리 부동산 물건으로 막 사기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안심하고 있고요. 그리고 주위에서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일본에서요. 네, 한국은 많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. 그리고 아마도 집 구하실 때 일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할 텐데 핸드폰 번호는 일본 건너가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GTN 모바일 얼마 안 하니까 미리 일본 번호 받아 놓으시고 집 구하시고 나서 현지 통신사로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아무튼 일본 번호를 미리 개통하셔야 알바할 때 아니면 또 통장 개설할 때 나중에도 추후에도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거예요. 그럼 이것으로 일본 워홀 집 구하기를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알바 구하기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